안녕하세요. 레바논 아우리치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리아 난민과 쿠르드 난민을 이제 섬기러 가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이 왜 발생됐는지, 또 쿠르드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중동이 다 같은 어떤 인종적인, 언어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은 크게 세 가지 큰 언어 집단, 인종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터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투르크 계열. 원래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돌골족들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터키를 중심으로 한 투르크 계열의 사람들이 중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될 쿠르드족, 이러한 민족들은 특별히 어, 페르시아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사와 메데 제국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랍족이죠. 아랍족. 이 아랍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종주국이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라크 이 나라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어떻게 보면 고대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던 정착 민족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우디나 오만,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요즘은 이제 산유국이라서 부자가 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과 레바논,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모압 민족, 또 두로와 시돈, 가나안 족속이죠. 이런 민족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이 아랍족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특별히 터키, 투르크 계열, 그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계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 계열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랍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수니파, 즉 율법과 이 법 체계를 중시하는 수니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터키도 수니파입니다. 그렇지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페르시아 쪽은 시아파, 이 알리의 이 칼리파를 어, 이제 주장했던, 그래서 혈통의 계승을 중요했던 이 알리파. 그렇지만 메인스트림인 순위파이에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순위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단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소수파. 그래서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에 역사적으로 그동안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중동의 인종 구성을 보면서 지금 중동에서 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의 분쟁이 있고, 또 왜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끼리 또 분쟁이 있는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세기에서 12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기독교 십자가의 이름으로 중동 지역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역사가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기억이 되고 있고, 또 19세기와 20세기의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식민 통치를 하면서 중동에도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1차 대전 바로 직전에 오스만 제국이 붕괴가 됩니다. 터키가 이제 독일 쪽에 가담을 함으로써 1차 대전에 패전국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이 영국과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사이크스와 피크라는 두 사람이 밀약을 맺습니다. 비밀 조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도를 땅 따먹기식으로 분할하는 그러한 협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게 자연적인 선이 아니라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이 직선으로 이렇게 지도들이 그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요르단과 이라크, 시리아에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 국경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들과 종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라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갑자기 현대에 탄생하게 된 나라인데, 대부분이 중동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소수파들이나 그 약한 지역에서 이 독재자들이 나옴으로써 다수파들을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재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2010년도에 이 자스민 혁명이 튀니지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어떤 아저씨가 이 사진을 들고 있죠. 여기 보면 모하메드 부이지지라는 이 학생이 과일 상점상을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이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이 친구를 막 때리고 또 금품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9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주 가난한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 부당한 처사에 화가 나서 이 튀니지에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하는데, 이 사건이 정부가 이제 이 벤 알리, 당시에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 대학생의 분신 자살을 SNS로 중계를 하면서 튀니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20년 넘게 이 튀니지를 집권하고 있던 독재자 벤 알리라는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이 튀니지에서만 이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옆나라 리비아, 이집트, 예멘, 이란,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 시위, 반정부 시위, 민주화를 요구하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위들이 급격하게 마치 산불이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듯이 중동 전역에 2011년도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가다피 30년 이상, 40년 이상 통치했던 독재자, 또 이집트의 무바라코라고 하는 30년 이상 이집트를 독재 정권을 갖고 있었던 무바라크, 또 예멘의 살레라는 대통령도 20년 이상 통치했던 이 독재자들이 하나하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동에는 민주화의 바람이 오는 것인가? 중동에 이제 발전이 오는 것인가?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스민 혁명 2011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할까요? 아주 극심한 혼란 속으로 중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에 대해서, 시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시리아는 수도가 다마스커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회심했던 다메섹입니다. 베카밸리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 이 레바논 베카밸리에서 차로 1시간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레바논에서 오른쪽으로 약간만 가면 다마스커스가 있죠. 그래서 이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고, 주요 도시로는 알레포, 또 홈즈, 하마, 뭐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에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90% 이상, 인구의 90% 이상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입니다. 원래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리아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 과일, 곡물 이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는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40년 전에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아버지 아사드 이후에 아들 아사드 이 정권이 지금 아들로 승계가 됐습니다. 마치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비슷해요. 이 시리아는 집권당이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아랍 사회주의 정당, 바스당이라는 정당인데 이 바스당이 모델을 삼고 있는 정당이 이제 북조선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북한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가면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시리아에 한번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시리아에 가면은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 독재 국가였고 각 상점이나 집에 가면은 수령님 사진이 예, 마치 북한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아사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리아는 아랍 국가이면서도 이 시아파가 15%, 인구의 15%이 시아파가 알라위라는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알라위파에게 군사 교육이라든지 군사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전 인구의 거의 70% 가까이 되는 수니파가 이 소수의 시아파인 알라위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사드라는 사람과 이 아사드를 후원하는 모든 고위 관직자들과 군부 세력이 다 사실은 시아파인 알라위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아랍 사람이 90%, 그 다음에 쿠르드인들이 동쪽, 동북 쪽에 10%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이 자스민 혁명 이후에 아랍의 봄 이 사건 이후에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2011년도에 동일하게 이 아랍 혁명의 여파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 시리아의 작은 남서쪽 마을에 어떤 아이들이 학교 벽에다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낙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자스민 혁명 당시에 그 모든 아랍 국가에서 유행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거를 아이들이 생각 없이 낙서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낙서를 군인들이 정부에서 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아이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가 반정부 시위 사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했던 반군들이 하나의 군대 세력이 되면서 시리아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벌써 한 2, 3년 됐죠.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만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이 빈 공간을 타서 이슬람 스테이트, 이 IS가 등장하게 되고 또 이 반군 세력 안에서도 민주화 세력과 순위파, 아까 계속 눌림을 당했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순위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특별히 순위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민주화 세력과 분리가 되면서 이제 쿠르드족과 함께 쿠르드, IS, 반군 내에 또 여러 세력들, 그다음에 정부군 이렇게 해서 사실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탁한 상황으로 시리아 내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결국은 전쟁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고 지금도 1000만 명 이상이 난민 신세가 돼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시리아 내부에서 혹은 해외에서 유럽에서 지금 떠도는 난민으로 상황하고 있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2017년, 18년부터 러시아가 이 시리아에 개입을 하면서 특별히 러시아는 이 라타키아라는 이 좌측의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정부군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 지역이 정부군 지역인데 지금 전체 국토의 60% 이상을 정부군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군 세력은 이제 동남쪽, 그러니까 중앙의 좀 밑에 한 10% 정도 이 지역과 이 이들리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서쪽에 아직 저항 세력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이 노란색 지역이 바로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IS가 이 검은색 지역에 존재했는데 이 IS를 소탕하고 IS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쿠르드 이 민병대, 쿠르드 군대에서 IS를 소탕하는 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쿠르드 이 IS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동쪽, 동북 쪽에 노란색 지역에 지금 쿠르드족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시리아 대전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죠. 아니, 왜 한 나라의 내전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12년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까? 아니,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양식이 있길래 전 국토를 초토화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싸우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가 어떤 국가가 될 때 국가 안에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그룹들과 종파들과 이 인종들이 그냥 서구에 의해서 지도가 인위적으로 그어지면서 독재자가 약화되는 아사드라는 이 독재자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아사드, 이 알라위파 15%의 소수파에 의해서 다수파가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아사드가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 복잡한 양상의 내전이 촉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리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각자가 지원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시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아사드 정권과 교류를 합니다. 아까 아사드 정권이 제가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란도 시아파, 알라위 시아파가 정부군이기 때문에 시아파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사드가 결국은 이 시리아 내전에서 결국 지지 않고 지금도 승기를 잡고 계속 다수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의 영향이 컸죠.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개입이 좀 약해지면서 시리아는 더 또 불안한 상태로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터키도 이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터키는 동쪽에 터키 동쪽과 동남쪽에 2천만 명의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쿠르드족들이 터키 안에 이 안정과 질서를 해하는 굉장히 테러 단체도 있고 터키 정부에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이 쿠르드 세력이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 세력과 같이 연결하게 될 때 이 터키는 굉장히 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군 내에 있는 순위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쿠르드족과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터키가 북쪽에 있는 이 쿠르드 지역과 또 이 순위파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개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쿠르드족, 동쪽,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은 서양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점차 미국의 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쿠르드족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방의 지원이 쿠르드족이 끊어진다면 분명히 또한 시리아 내에서 이 쿠르드족들이 대규모로 또 앞으로 학살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이란이 지금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는 또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 반군들,
이 반군들 중에 시아 수니파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변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시리아 내전이 계속 외부 지원을 받으면서 10년 넘게 계속 이 파괴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왜 레바논에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을 우리가 사역하러 가느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리아 주변의 나라들 중에 가장 많이 시리아 난민을 받은 나라는 터키입니다. 360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에 가 있고, 그리고 레바논이 지금 150만으로 써 있는데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가 난민들이 계속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150만에서 200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리고 요르단에 한 60여만 명, 이라크에 26만 명, 또 이집트에도 지금 15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난민들에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슬람은 영적인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출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동에는 명예살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종교를 버리고 가족의 전통을 버리고 다른 종교, 다른 이 문화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살인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그 대가족 집단 또 지역 사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이런 식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극심하게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리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반군, 특별히 순위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IS가 정말 이슬람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학살과 또 살인을 하는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보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레바논과 터키, 또 이라크, 이집트 이런 데로 난민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레바논에 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시리아와 레바논이 바로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기만 하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 산을 타고 넘어서 시리아로 갔다가 레바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전히 사람들이 공식적인 국경이 아니더라도 산을 넘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도 동쪽의 베카벨리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농부들, 많은 이 농촌 난민들이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초기에는 난민들이 구호사역이라든지 또 식량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이제 난민들이 각자가 흩어져 있는 이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서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 중에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귀신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로 시리아 밖을 떠난 난민들은 정부군 세력이 아니라 반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가 지금 이제 정부군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이 반군 흩어졌던 사람들이 시리아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다시 처벌을 받거나 군대로 가거나 노동 이 캠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과 핍박이 들어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죠. 또 요번에 이 지진이 났죠. 터키와 시리아 쪽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레바논이나 주변 인근 국가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자신들의 흩어져 있는 친척과 가족을 돕기 위해서 시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전히 시리아가 황폐화되어 있고 뭐 알레포 같은 도시는 여전히 8, 90%가 도시가 완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가족들이 오지 마라. 여기는 지옥이다. 생지옥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시리아 난민들이 주변 인근 국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레바논 같은 경우도 200만 명의 난민들이 거의 10년 이상 지금 아직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론파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팔레스타인 난민들 때문에 굉장히 이 내전까지 갔던 것처럼 지금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사람들이 이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받는 이 고통과 이 미움은 지금 극에 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쿠르드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쿠르드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전 세계에서 국가 없이 존재하는 최대 민족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전 세계에 한 4천만 명에서 4,5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와 바사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페르시아계 민족이죠. 이란과 친척벌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란과 같이 시아파가 아니라 정통 수니파입니다. 튀르키예 동쪽, 터키 동쪽에 터키 남쪽에 2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에 1200만 명, 이라크에는 850만, 시리아에는 350만에서 60만 정도의 쿠르드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은 이 정치 정당화되고 또 무력화돼서 터키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정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쿠르드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라크 북쪽에는 이제 역시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든지 키르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유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의 정부에서 이 쿠르드족의 자치를 허용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쪽에 유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 그런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터키 동쪽에 또 시리아 역시 동북 쪽에 이라크 북쪽 지역, 그 다음에 이란 쪽은 서쪽 지역이죠. 이런 식으로 쿠르드족이 모여 있는데 이 쿠르드족이 국가가 되지 못하고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서구 열강이 지도를 그으면서 이 쿠르드족에게는 국가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쿠르드족은 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서 굉장히 핍박과 소수 부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동남쪽에, 동쪽과 남쪽에 있는 이 쿠르드족들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이 자치를 얻는 것,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터키가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개입을 하고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레바논의 이 베카벨리가 가게 될 우리 베카벨리에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프린이라는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알레포 바로 위에 아프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아프린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이 아프린은 올리브 아주 양질의 올리브를 생산하는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린 쪽에서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비누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아프린 지역에서 왔는데 왜 어떻게 오게 되냐? 5년 전에 2018년에 터키가 결국은 이 터키 이 시리아 북쪽에 무력으로 들어오게 돼서 아프린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들이 이 바로 터키 국경 쪽에 아프린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프린 쪽에 있는 쿠르드족과 이 터키 동남쪽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연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리아 내전이 혼탁한 틈을 타서 터키가 이 북쪽 지역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프린은 터키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시리아 국가 국경 안에 있는 지역인데도. 그래서 이 아프린에 있는 사람들이 이 5년 전에 터키가 공격했을 때 집단적으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가게 될 베카벨리 지역에 이 아프린에서 온 쿠르드족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 쿠르드족 하느냐? 저희 오누리 교회가 초창기에 1990년도에 저희가 비전 2천만을 선포하고 1996년에 오누리 교회가 15개의 민족 종족을 입양했어요. 근데 그 입양한 종족 중에 15개 종족 중에 한 종족이 바로 쿠르드 종족이에요. 저희가 터키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란에도 한번 보내보려고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누리교회가 사역했던 15개 종족 중에 쿠르드족에서의 사역이 가장 미미했고 선교 사역이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19년도에 레바논에 가니까 아프린에서 온 쿠르드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이 레바논에 있는 쿠르드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쿠트라는 동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부르산모드를 가든지 베카벨리에 가서 쿠르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쿠르드 사람들이 그러면 왜 더 또 복음에 중요하냐면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 아랍 시리아 난민들보다는 이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들이 훨씬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안에서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교 신자들에 의해서 이 쿠르드족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쿠르드족은 언어도 다릅니다. 언어도 아랍어를 쓰지 않고 자신들의 쿠르드어를 써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드족들은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도 그렇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도 그렇고 이 쿠르드 사람들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시리아 나중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쿠르드족들을 사용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선교사님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레바논에 가게 됐을 때 시리아 난민 중에서 아랍 시리아 난민 또 아랍 시리아 난민 중에서 쿠르드족 그다음에 레바논 사람들 이 세 대상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레바논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 또 레바논에 있는 쿠르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아웃시를 통해서 왜 쿠르드 하느냐, 왜 시리아 난민을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번 아우리치를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